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70회차 심화편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시간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힌트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사유재산과 계급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시대가 좀 섞여 있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한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요거 두 개 특징으로 우리는 여기가 청동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청동기. 지금 청동기 유물로 요 비파형 동검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요거 말고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거는 철기죠. 이건 철기.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이것도 철기로 볼 수 있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도를 축조하였다.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고 계급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축조를 하는 거죠. 3번이 청동기 시대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 대표적인 구석기 특징이고 가락바퀴 뼈바늘 나오는 건 신석기 특징입니다. 네, 3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2번 볼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철기 시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사료에 나타난 특징, 부여, 삼한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가라고 나와 있는 시대인데 보니까 당궁, 과하마, 반어피 어디서 많이 봤던 3종 세트가 따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 동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항상 같이 언급을 했었죠. 네, 동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게 동예 거네요. 3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여러 가들이 각각의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에 관련된 설명이고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고구려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해의 특징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3번으로 이제 옆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거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요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무슨 사건인지 볼게요.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박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 도림의 말을 믿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사실은 도림과 문주라는 이름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이 왕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니까 고구려의 대로인 제우, 제증걸로 고이만년 등이 북성을 공격을 해서 7일 만에 빼앗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왕은 고구려 왕은 아니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어떤 다른 국가의 왕이겠죠. 여기 쭉 보니까 북성과 남성이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백제를 공격했던 시절의 모습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가 성을 쓸 때 한 성을 남성, 북성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기록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백제의 역사 700년 역사 중에서 한성시대를 살았던 시기가 한 5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서울, 한성을 빼앗기고 공주, 웅진으로 내려갔었던 시점에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성시대 마지막 왕인 계로왕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 왕은 계로왕이고 도림이라고 하는 건 장수왕이 보냈던 일종의 첩자죠. 바둑을 굉장히 잘 두었다는 이 도림이라는 첩자에게 속아서 한성시대 백제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로왕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 뒤에 백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거 뒤에 이 한성시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는 이거의 영향이 아니라 이 천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고구려가 국내성에 있다가 장수왕이 평양으로 남진 정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림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인과관계가 지금 요거 뒤에 나오면 안 맞죠?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는데 문주왕은 이 문주왕이 살아남아서 웅진 쪽으로 가서 그 뒤에 또 임금을 했었던 사람이 동성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장면이 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였다. 백제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의 전성기 시절 임금이고요. 요거는 이거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이거는 계로왕 때 사실은 맞지만 이거 멸망 이전의 일이에요. 일단 천도하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라가 왜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였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 때 일이니까 장수왕의 이전이겠죠. 요거.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앞선 시기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4번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17번째 왕이고 통치체제를 정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율령을 반포하고 사신을 파견을 했다고 하고 태학을 설립했다고 나옵니다. 고구려의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었던 이 왕은 소수림 왕이죠. 자, 소수림 왕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고대 국가로 체제를 완성할 때 꼭 필요한 거 3박자를 이때 다 했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 국가의 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1번 낙랑군을 축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뭐를 축출을 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고구려 시대의 미천왕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일 유명한 고구려의 왕이죠. 광개토 대왕이고요. 을지문덕의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우는 거 상당히 후반부의 일이죠. 뒤에 나와야 되고요. 이문진이 6위를 간출인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왕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영양왕 때라서 이것도 상당히 뒷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번에 1번으로 정답 찾아줄게요.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 종교의 내용이 잘 표현된 문화유산입니다. 이 종교는 도교입니다. 신선, 불로불사, 장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전부 도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교에 해당하는 거 역사적인 사실들 찾아보면 되겠네요. 간경 도감에서 경전이 간행되었습니다. 이게 도교라는 거를 알면 이게 어느 시대에 무슨 건지는 몰라도 경전이 간행되었다. 이거 불교잖아요. 지울 수 있겠죠. 연개소문이 당에 도사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쵸? 도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는 도사가 있겠죠. 요게 일단 답이고요. 오답 처리해 볼게요.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집주가 채택되었습니다. 사서집주가 무슨 책인지 몰라도 과거 시험은 유교 경전 공부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교예요. 성리학. 범일이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사골산문을 개창하였습니다. 시대를 마찬가지로 몰라도 이거 불교 관련된 얘기인 거 알겠죠? 아니죠. 이제 선종시기 거 나오는 거니까. 주요 경전에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임신서기석은 신라시대 그 화랑 2명이서 임신년에 뭔가 약속을 한 돌이에요. 우리가 몇 년 안에 유교 경전을 뭐뭐뭐뭐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뭐 유교 계통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이건 도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도교 걸로 찾을 수 있는 거 2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5번에 2번. 6번. 가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일체유심조. 요거 힌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 역사상 불교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승려를 가리는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요 책들이 뭔지를 몰라도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거를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원효입니다. 원효. 이 원효 대사라고도 하는데 원효가 의상이랑 같이 당나라로 이 불교 공부하러 가다가 무슨 동굴에서 그 노숙을 하게 되죠. 근데 밤에 자다가 목말라서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막 더듬더듬 해보니까 뭐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거를 되게 달게 마시고 잤어요.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내가 어제 먹은 그 바가지가 해골 머리였던 거예요. 해골 뼈여서 누군가의 시신이 거기에 이제 부패된 상태로 있었던 건데 마른 상태로 있었겠지만 그걸 보자마자 막 갑자기 구토가 나서 오액오액하고 이제 물을 다 토해요. 어저께 이게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냥 단 물이었는데 이게 뭔지 보고 나니까 아니 내가 해골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먹었잖아. 이거를 눈으로 보고 인지를 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토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분이 되게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구나. 이 불교의 도를 깨우치고 하는데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거는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다. 라고 여기서 약간 도가 터가지고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의상만 유학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때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거를 불교를 전파하는 이 중심 사상으로 쓰는 거죠. 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법순례기인 왕후천축국전을 남겼다. 일종의 기행문이잖아요. 요거를 쓰는 사람은 해초입니다. 해초.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건 자장율사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선덕여왕 때.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요게 원효가 하는 일이죠. 3번이 답이고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는 건 그때 당나라로 유학을 갔었던 의상대사가 하는 겁니다. 자,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3번 찾아주시면 돼요. 7번 볼게요.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용의 성은 대시이니 대조영이잖아요. 여기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땡땡이라 하였다. 만리장성 동북쪽에 모서리 밖에 있다. 이 위치와 고구려와 대조영이라는 이름에서 이거 발해인 거 아시겠죠? 발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이거 신라 얘기잖아요. 통인신라 얘기고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정사함이라는 큰 너럭바위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재상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백제 거예요. 백제.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갖추었다. 이거 후고구려. 궁예가 하는 거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게 발해죠. 발해가 선왕 시기가 되면 영토가 상당히 넓어져서 국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수도를 5개를 두고서 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영역이 넓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4번이 답이고요. 상소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지하는 거, 이 통일신라 얘기죠. 땅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요거를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발해의 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당 유학생 서로 다른 길을 걷다.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학을 했었던 육두품들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의 행보를 알아본다.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여조를 올리다. 당나라에 건너가 유학을 하고 육두품 출신 중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진성 여왕에게 요거를 올린 사람, 이 사람 최치원이죠. 당나라에 빈공과라는 이 과거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급제를 하고 그쪽은 나름 출세를 했는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진성여왕 때는 맞는데 대구화상, 위홍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최치원이 한 거 아니고요. 외교 문서인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요거는 강수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강수. 격황소설을 지어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쵸? 요 격황소설 덕분에 이 당나라에서 굉장한 명성을 떨쳤던 게 바로 최치원인데 요게 최치원의 한 일로 옳은 설명이 되겠고 유식의 교의를 낳은 해심 밀경소를 저술하였다. 굉장히 낯설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건데 원칙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몰라도 무방하기는 해요. 헷갈리려고 낸 선지입니다.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설총이라는 사람 있죠. 설총. 원효대사 아들 설총이 한 거고요.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짜리죠.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각간 김경신이 해몽을 청하자 이 김경신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아찬 여삼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몽 좀 해봐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두를 머리에 쓴 걸 뭔가를 벗었다는 건데 당신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이며 왕 된다는 얘기예요.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 대충 너가 꾼 꿈이 너 왕이 될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니 주원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자. 이 사람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죠? 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어? 하고 경신이 묻자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은밀히 북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명 이름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북천 신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왕이 죽었어요. 선덕왕이 죽고 나라 사람들이 이 김주원이라는 경쟁자를 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입궁을 하면은 임금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 주원이라는 사람의 집이 북천의 북쪽에 있었는데 여기 오려면 뭐 이 북천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막 불어가지고 넘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강물이 불어서 넘어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발이 묶인 그 사이에 잽싸게 김경신이 와가지고 왕위를 인터셉트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 신라 시대 얘기인 것 같은데 신라의 하대 부분의 얘기예요. 근데 보면 이 친구도 신하이고 이 주원이라는 사람도 신하인 것 같은데 아니 왕이 죽었다고 왕자나 세자가 아닌데 서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무슨 게임처럼 왕을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죠. 뭔가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시기는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면 신라 하대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 인물이에요. 해공왕. 이 해공왕이 8살 때 임금이 돼요. 벌써 여기서 망조가 보여요. 8살짜리 아기가 임금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주변이. 외척들도 막 난리를 칠 것이고 신하들 진골 귀족 난리가 날 것이고 근데 또 이 해공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피살이 돼요. 욕심 많은 신하들한테. 이 뒤부터는 이제 힘만 있으면 다 왕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일단은 요 해공왕 피살 뒷시기로 넘어와야 돼요. 앞에 다 쳐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해진이 나오는 거는 장보고 시절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뒤에 선덕왕 뒤쪽에 나오는 게 장보고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요 시기쯤이 되겠구나 라고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라 하대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신호탄을 쏘는 게 해공왕의 죽음입니다. 왕을 죽여서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주로 신라 하대 문제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9번에 4번으로 보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시 하나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과정을 이거를 좀 살펴본대요. 한번 봅시다. 신순겸 공산전투에서 전사하고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을 물리치다. 한 대 맞았는데 다시 보복을 하고 세 번째 챕터에서 보니까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한다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뭔가 견훤이 우세한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여기에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견훤의 집안 싸움이 조금 생겨가지고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가 됐다가 탈출을 해서 왕건한테 항복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에 액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5번 1, 2천에서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의 군대에 승리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국통일이 완성이 됐다면 지금 국가가 요 시점에는 고려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 신라가 항복하는 장면이 아직 안 나왔네요. 뭐 그 언저리에 사건이 들어가야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안승, 보덕구강으로 책봉되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관련된 얘기니까 후삼국 시대가 등장하기도 훨씬 이전이잖아요. 아니네요. 국례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다. 이거는 후고구려 생기고 나서 초반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미 왕건이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자, 3번 경순왕 김부, 경주의 사심관이 되다. 요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나라를 바쳤잖아요. 항복을 하고 이제 이 김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왕건이 약간 좀 포옹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견훤조차도 결국에는 고려에 귀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순왕 김부가 항복을 해서 오니까 그 원래 살았던 그 경주 지역에 일종의 지역 왕처럼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심관이라고. 이 장면이 나와야겠죠. 3번이 답이네요. 윤충,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다. 이 윤충이라는 사람 그 의자왕 때 사람인데 의자왕 즉위 초반의 일이에요. 전혀 시기가 지금 맞지 않죠? 흑치상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다. 이거는 백제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시점이에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10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려가 삼국을 다시 통일하는 장면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11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가 시대에 다인철소에서 생산된 유물들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 왜 특수행정구역 있죠? 특수행정구역, 향, 소, 부공민이 있어요. 요런 게 언급이 되는 거는 고려 시대고요. 공주, 명학소, 그리고 여기 국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다. 약간 뭔가 물건 만드는 일에 종사는 하는데 신분적으로는 그냥 일반인이 맞는데 좀 차별을 받아서 이사도 갈 수 없고 이런 걸 만드는 노동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삼국을 통일했을 때 끝까지 저항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좀 겉으로는 차별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차별을 하는 지역을 만들어는 놨다라는 거에 흔적이 향과 소와 부곡입니다. 자, 요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솔빈부의 말 이거 나오면 이건 발해고 이건 발해.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이거는 세종이 만들었던 조선시대 공법이잖아요. 아니죠.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재배되는 거 조선 후기. 이건 조선 후기.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경시서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 초반까지도 유지가 되는 그런 관청입니다. 4번. 설점 수세제를 시행을 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거 이것도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효종 때 일입니다. 11번에 4번. 12번 볼게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불교 승려들에 관련된 문제가 종종 이렇게 나와요. 신라하고 고려를 막 섞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맞는 거. 인물로 보는 고려 불교사. 우리 학회에서는 고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서 불교사의 흐름을 지금 파악해 보겠대요. 보겠습니다.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요게 주로 나오는 승려들이 쪼로록 지금 모여 있네요. 맞는 것끼리 연결된 거 고르는 것 같죠? 균여, 법화신앙을 중점을 둔 백령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건 균여가 아니고 요새가 하는 겁니다. 요새 아니에요.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지금 나가 의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심이란 사람입니다. 해심, 유불일치설, 해심.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을 해서 정해쌍수를 강조한 사람. 요거는 진울이 맞네요. 진울. 3번은 맞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 3번이 답이고 오답 봐야겠죠? 라가 지금 요새로 들어가 있는데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겸 수를 제시하는 거는 의천이에요. 이게 의천에 해당하는 얘기죠? 아니고 보현 시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해심이라고 연결돼 있지만 이게 균여가 하는 일입니다. 잘못 섞여 있죠? 그래서 맞게 연결된 거 3번입니다. 3번의 진울만 정답이네요. 요걸로 고려시대 이 불교 승려분들 업적이랑 이름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1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를 했대요. 이 왕의 넷째 딸인 복령궁주 왕씨의 묘지명이다. 복령궁주 왕씨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인데 이 왕가의 성씨가 왕씨라는 건 이거 지금 고려시대잖아요. 왕씨들의 세상, 고려시대네요. 볼게요. 복령궁주를 천자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권위를 뭐 드러내고자 하였다. 근데 잘 모르겠죠? 개경 세력, 이거 개경 나오는 것도 고려잖아요. 남경에 궁궐을 짓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힌트입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를 발행하는 등 이렇게 돈 만드는 고려시대 임금.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의 동생이 승려가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승려가 되는데 요 의천이 유학을 갔다 와서 다른 나라 보니까 돈을 써가지고 굉장히 경제 흐름이 활발하게 발전을 하더라. 우리도 돈 만들자라고 건의를 해서 마침 형이 임금이니까 이런 거 건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도감 만들어서 해동통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려고 했었죠. 네, 숙종이라고 찾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실은 숙종이라는 걸 찾아도 이거 업적을 잘 모르면 못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 약간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 아닌 거 제거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종류인데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전혀 모르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오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12목 나오면 성종이잖아요. 성종. 이거 성종 아님. 광덕, 중풍,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광종이에요. 이것도 아님.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현종이라는 사람대로도 넘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거란 침입되니까 아니에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 왕건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워놓고 보니까 1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숙종 다음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여진정벌을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 하자고 이제 건의를 해서 숙종 때 창설은 해요. 근데 소탕을 하고 뭐 거기다 동북 구성 쌓고 하는 거는 숙종 다음에 또 예종 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난해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면 이 예종과 숙종 시기를 막 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은 뭐 왕건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잘은 모르는 왕들의 업적이니까 나오는 게 조금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따닥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참에 좀 여진과 관련된 일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종 걸로 이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4번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거제 둔덕기성 정경. 전혀 모르겠죠? 둔덕기성 뭔지 한번 볼게요. 신라시대에 축조가 됐대요. 고려시대 성벽이 개축이 되어서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학술적인 가치가 큰 사적입니다. 고려 정중부 등이 일으킨 요걸로 폐위된 의종이란 임금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전해지고 있고 김보당이 의종을 경주로 피신시켜서 복위를 시도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중부는 무신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신정변이겠죠? 군인들의 쿠데타, 무신정변. 자, 그럼 무신정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는 원간섭기의 원나라가 일본 정벌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죠. 천령이 설치에 대한 최영의 대응을 검색한다. 이거 완전 고려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요동정벌 얘기 나오는 거니까 아니에요. 칭지의 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한 인물. 이건 묘청입니다. 이거보다 앞선 시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알아본다. 여러분이 조위총하고 김보당은 거의 짝꿍이에요. 둘이 거의 따닥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이걸 다시 뒤집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김보당이랑 조위총이에요. 각자가 각각 동계하고 북계 이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방지대에서 군사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요 분들이 난을 일으켜서 다시금 무신들을 누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성공은 못했지만 김보당이랑 조위총은 둘을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은 완전히 무신정변 뒤쪽에 더 뒤쪽에 완전히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14번에 4번. 15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고르라고 하네요. 최후가 녹정거 100여 대를 빼앗아서 최후 누군가요? 이 무신정변 마지막 시기에 최씨 집안에서 거의 60년 정도 독점을 하는데 최충원의 아들이죠. 최충원의 아들. 녹정거 100여 대를 빼앗아서 이거 뭐 약간 손수레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수레 100여 대를 빼앗아서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겼대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또 옮겼다. 이거 지금 강화 천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몽골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1차로 침입하고 좀 물러났을 때 바로 강화 천도를 해요.
이제 대몽항쟁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김방경과 흔도, 홍차구, 왕희, 왕홍 등이 3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을 해서 크게 격파를 했다. 승화우, 왕온을 죽였다.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나로 도망하여 들어갔다. 이거는 삼별초에 해당하는 얘기네요. 삼별초가 한번 깨져가지고 마지막 격전지인 이 제주도까지 도망가는 장면이니까 이거는 여기는 처음에 몽골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이고 이거는 조금 더 나중 시점인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강화도 촌도하고 나서 나중에 강화촌도하고 나서 결국에는 포기하잖아요.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근데 개경 환도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한 게 이 삼별초인데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는 강화도로 천도하는 시점이고 이거는 강화천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는 시점이에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한창 몽골이랑 전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던 그 사이 시기의 일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규가 곽주성을 급습해서 탈환했다. 아니, 양규가 나오면 몽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란 침략대죠. 아니에요.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건 또 너무 멀리 갔죠? 이건 또 후반부의 일이에요. 화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 완전 고려 말기의 일이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하였다. 이것도 거란 침략 때 얘기예요. 2차 침입 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런 적도 있었죠. 그 몽골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김윤우가 요거를 하잖아요. 이건 한창 대몽항쟁을 이제 뭔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액션이에요. 요게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직 강화도에 이 임시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본토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었죠. 이자겸과 척준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불태웠다. 이자겸의 난인데 이거보다 더 앞선 시기니까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응방, 검령구, 뭐 여기 단어에서 힌트가 나오는데 천한자들이 모두 사전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는 수백 결에 이르렀다. 일반 백성을 유인해서 전호로 삼고 블라블라블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공주가 장차 입조할 예정이었으므로 양가의 자녀로서 나이가 14, 15세의 자들을 선발을 하고 그 인가를 수색을 하게 했다. 밤중에 침실에 가서 갑자기 검사를 하거나 노비를 포박해서 신문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깜짝깜짝 놀라서 동요를 하게 되었다.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하였다. 장차 입조한다는 공주는 우리 공주가 아니고 원나라 공주겠죠. 그리고 지금 14세, 15세의 양가의 자녀로서 못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고려시대 때 또 우리 공녀 뽑아가지고 또 바친 것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인 걸 알 수가 있고 응방이라고 하는 거 그때 몽골이 우리나라에 가져간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키운 매를 이제 가져가는 데가 응방이라는 도 되었고 검령구라고 하는 거는 검령구는 우리나라 그 세자하고 왕자하고 원나라 공주하고 항상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마국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공주의 시중을 들어주러 오는 그 공주의 몸종이나 하인들을 검령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원나라 말을 번안을 하다 보니 저런 특이한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원간섭기구나.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고려시대가 맞지만 원간섭기 되기 한참 이전이죠. 아니에요. 사학이 융성했었던 그 시점이니까.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거 만적의 난은 최씨 무신 정권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요거 최충원 노비였잖아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그 원나라 양식 유행하죠. 요거 볼 수 있겠죠? 3번이 답이고. 국난 극복을 기원하면서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초조대장경 조판하는 거는 거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몽골 때문에 만드는 거가 알고 계시는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요가 가능이 되었다. 이건 조선시대의 명종 때 일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로 사회 모습 알 수 있는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